이번 주의 시사 이슈들을 미리 꼼꼼히 챙겨드리는 시간 주간 시사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앞에 코너만큼이나 뜨겁죠? 지금 마이크가 지금 뜨겁습니다. 뭐뭐 챙겨봐야 됩니까? 일단 오세훈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두 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각 1,600명씩 총 3,2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무선 100%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워낙 박빙으로 나오고 있어서 진짜 네. 뭐 누구 지지하냐 이런 거 떠나고 결과들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예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전기요금 얘기는 뭐예요? 연료비 연동제가 첫 적용된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이 오늘 발표를 하는데요. 이 연료비 연동제가 뭐냐면은 국제유가라든가 LNG 석탄 수입 가격 등락을 반영을 해가지고요.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을 바꾸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요. 근데 두바이 유가가 지난해 말부터 치솟았기 때문에 한전이 7년 만에 전기요금을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워낙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제동을 걸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로 가볼까요?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가 오늘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차세대 중형위성. 네, 원래는 지난 20일 발사 예정이었는데 최종 점검 단계에서 발사체 상단의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발견이 돼서 오늘로 연기가 됐습니다. 정밀 지상 관측 영상이라든가 수자원 관측 레이더 영상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오늘 월요일만 해도 뭐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내일부터는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 종사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할 예정인데요. 내일 접종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근데 이런저런 백신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정성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또 오후에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혈전 문제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 당대표 화요일에 선출되죠. 내일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네. 투표는 어제까지 온라인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오늘과 내일은 ARS 모바일 투표를 각각 진행을 하는데 여영국 전 의원이 단독 입후보를 했거든요. 네네. 찬반 투표를 거칠 예정이고요. 음. 부대표 선거는 박창진, 설혜영, 이상범 후보 간 3파전입니다.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네. 수요일부터 29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화요일엔 중요한 재판도 하나 있어요. 그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있습니다. 7번째 선고 재판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이민걸, 이규진, 방창현, 심상철 4명의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들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요일 일정 혹시 또 있습니까? 러시아 외무장관이 화요일 방한을 하거든요. 네. 2박 3일 일정을 소화를 하는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하고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을 해가지고 양국 외교부가 주최하는 또 기념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한러 상호 그렇습니다. 교류의 해. 네. 주초에 중요한 일정이 많네요. 수요일 넘어가 보죠. 수요일은 국회를 좀 가봐야 될 것 국회. 같습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의결할 예정인데 네. 원래 오늘부터 내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15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정부안보다 약 4조 원 정도 추경이 늘어나긴 했는데 야당이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된 재판도 있잖아요. 4개월 만에 열립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는데요. 네. 이 사건 피고인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하고요. 민주당 박주민, 김병욱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입니다. 재판이 지난해 11월 25일 마지막으로 열렸는데 네.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재판이 2차례나 연기가 됐습니다. 그랬었죠. 자,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63일 만인 목요일에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첫 공식 기자회견. 그러니까 전임자보다 좀 많이 늦어졌는데요. 그러네요. 백악관 쪽에서는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대처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구설에 좀 많이 좀 올랐거든요. 말실수. 네. 이것 때문에 좀 늦춘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3들이 첫 학력 평가도 목요일에 치른다면서요. 네, 서울시 교육청 주관이고요. 올해 첫 전국 단위 모의고사입니다. 네. 고1은 화요일이고 고2는 수요일에 실시가 되는데 이번 학력 평가는 그 문이과 통합형으로 개편된 수능 방식을 적용한 첫 모의고사입니다. 우리가 쉽게 모의고사라고 하는 그거 치르는 그겁니다. 거군요. 예. 아유, 떨리겠네요.
선거 운동도 목요일부터 본격 시작 아니에요? 그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21개 선거구에 모두 71명이 등록을 해서 평균 예.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음흠. 서울과 부산의 2개 광역단체장 선거구에서는 각각 13명과 6명이 등록을 해서 모두 19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예. 평균 9.5대 경쟁률을 보였는데 음. 목요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금요일 일정 뭐 볼 거 있습니까? 금요일은 없고요. 목요일 일정 하나 더 그래요?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네.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목요일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게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예. 금융사가 앞으로 이제 소비자가 투자를 결정한 금융상품이 재산이라든가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예. 때는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위험 회피 성향 고객인데 예, 예. 이런 고객에게는 수익률은 낮더라도 덜 위험한 금융 상품만 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금융사가 이걸 위반하게 되면은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고요. 네. 판매한 직원에게도 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금융업계에서는 이거 너무 과대한 규제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목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